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의해서 환자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동의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숨찬 거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주치의와 환자 사이에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는지 그 텍스트는 조금 한 번 다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1차 연명의료 계획서 쓸 때 이 환자분이 합리적으로 결정하셨다는 데는 별로 이견은 없는데요. 의사결정 능력을 평가할 때도 어떤 합리적이고 그런 그 지식적인 부분, 뭐 사실관계, 그리고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조절되지 않는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면 환자는 이것까지도 베네핏 버든 중에서 버든으로 크게 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궁극적인 가치가 변한 것은 아니지만 이 고통이라는 요인이 너무 크면 현재의 선택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같은 맥락에서 저도 추가적으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물론 환자의 의향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의학적 요소도 물론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환자분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만성 질환을 오랜 시간 앓고 있었고 본인의 질병에 대해서도 어떤 경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가 얼마나 본인에게 고통스러운 처치였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몸소 체험을 한 상태였었고, 그에 따라서 본인 의사표현을 한 것인데, 지금 그 호흡곤란이 매우 심한 상태에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고, 그와 함께 지금 이산화탄소도 높아져서 명확한 의사표현 일치가 조금 두 가지가 쟁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호흡곤란을 조금 적극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의사결정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환자가 이것을 충분한 정보를 받아서 이해하고 작성했는지 환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잘 해보려고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이 환자에게 의사결정 능력을 재확인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 호흡곤란으로 인한 지금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이거를 확인하고자 하려면 오히려 거꾸로 의식 수준이 조금 더 나빠질 수 있는 몰피인의 지속정맥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해보면 환자가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아주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작성을 했는데, 현 시점에서 지금 중환자실 갈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상황을 의학적인 상황이던 뭐 이제 불안이나 이런 다른 요인이던 아주 이전처럼 잘 이해하고 이 표현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데는 다 동의하시는지요? 근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기다려서 환자에게 더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현 상황은 좋지가 않은데, 환자에게 이제 이런 증상과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약들을 투여하다 보면은 앞으로 그럴 기회는 없을 수도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환자가 밝혀둔 의사에 따라서 이 나머지 이제 임종 돌봄을 진행하는 것이 이런 환자한테 이제 최선이 뭘지에 대한 것을 좀 저희가 얘기해보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계속 이제 환자가 요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담당 의료진한테 와서 중환자실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것도 이제 결국에 이제 증상이 심해서 그런 것 같고요. 담당 의료진도 역시 헷갈려 하시는 게 이런 증상 때문이신 것 같거든요. 말기 환자들이 보통 호흡곤란이 심할 때 감정이 많이 변한다든지 불안을 많이 호소한다든지, 호흡곤란이 심하면 생각이 꼭 바뀐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그게 오히려 내가 연명의료를 하겠어가 아니라 내 호흡곤란과 내 고통과 내 증상을 완화시켜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수 있는데, 그걸 지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환자가 자율성 존중을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한 측면이고, 그런 측면에서 명시적으로 본인이 이해를 하고 나는 안 하고 싶다라는 뜻을 나타냈었던 이전의 환자 가치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미 말기에서 임종기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 있으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은 올 터인데 그 순간을 고통스럽게 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적극적인 이 고통의 순간을 좀 해소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눈앞에 보고 있는 가족들이 매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통증 조절을 해주면서 그 통증 조절을 하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환자분이 가족들은 못 알아본다거나 그런 순간이 올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충분히 가족들에게도 설명을 하고 이런 경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설명이 된 상태에서 적극적인 통증 조절을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약물을 써서 환자의 고통을 좀 줄여주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는 이제 어떤 인베이시브한 치료이지만 이 환자한테는 고통을 경감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무의미한 연명의료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 개인은 없다고 할지 몰라도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면 그것을 일단 경감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환자가 평온한 상태에서 삶을 좀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하는 게 증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했으면 하는 부분이신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말기 환자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서 환자들이 이제 호흡곤란이 사실은 뭐 약물로 조절이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인공호흡기 하고 환자를 이제 중환자실에서 임종하시게 하는 게 환자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지 이 부분 좀 의견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환자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인공호흡기를 달았을 때 산소 포화도 유지 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본인이 힘들게 숨 쉬는 것 자체는 줄여줄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이제 관을 목에 꽂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통증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중환자실에 가게 되면 어쨌든 이제 사지를 뭐 어쩔 수 없이 안전상의 이유로 이제 결박을 하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 환자분이 예전에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게 환자가 편해지는 건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저희가 이 46일째 환자가 효소하기 전에 좀 두 차례나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지 않고 특히 아주 최근에는 병동에서 임종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고까지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의 환자의 논의들은 다 환자가 충분히 숙고한 상태에서 결정을 했고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기는 좀 이제 애매한 부분들은 있지만 이 의사를 연명의료 계획을 근본적으로 철회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환자에게 앞으로의 상황에서 최대한 이런 증상을 완화하고 하는 그런 돌봄은 제공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저희가 조금 오늘 논의한 내용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혹시 빠진 내용이 있으신지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연명의료 계획서 자체를 철회를 하는 거는 법적으로도 정의하는 거 말고 이제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조건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조건에 부합하게 그렇게 의사를 밝히고 그 의사에 따른 결정을 한 건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환자 사례가 이렇게 긴급하게 심의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나 우리 병원 의료인들이 또 담당 의사나 전공의들이 이렇게 말기로 들어가서 임종 과정으로 들어가는 그러면서 증상이 굉장히 심한 호흡곤란이나 고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심한 환자들을 많이 봐오지 못했거나 아니면 적절한 프로토콜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그 환자들의 증상을 적극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환자가 하루 이틀 일주일 더 오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완화 의료의 주요한 목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몰라서인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담당 의료진들에게 완화 의료팀에 협진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효과적인 약물을 적극적으로 쓰든지 가족들에게 이런 과정을 잘 이해시키는 등의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고 권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우리 담당 의료진은 몰핀을 지금 소량 지속정맥 투여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그것이 너무 소극적이진 아니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조금 다른 해결책이나 힌트 같은 것들을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환자의 증상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돌봄을 앞으로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최선이다라고 하는 권고안에는 포함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별개로 저희가 담당 의료진이랑 좀 소통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금 환자가 이번에 얘기하는 게 치매나 이런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아주 명확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환자의 뭐 랩이라든지 환자 코스를 보고 판단을 하지만 이게 이제 가족이나 다른 제3자가 봤을 때는 어쨌든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혹시 나중에 이제 뭐 문제의 소지나 그런 게 있진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좀 갑자기 들기는 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실제로 저희가 이제 놓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임종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지속적으로 임종 증상과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해 오면서 환자 가족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임종 돌봄의 아주 핵심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 환자 가족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 일단 담당 의료진이 명확하게 다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가족이 나중에 그런 막 이제 죄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없을 것 같고 의료진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